은산분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일인 한 사람이 은행의 주식을 4%, 10% 뭐 이상으로 이렇게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일인이 10% 이상, 뭐 15% 이상 뭐 이렇게 하면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게 처음에 들어가냐면은 은행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산업이죠. 은행은 시스테믹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은행을 통해서 사익 편취를 엄청 할 수 있죠. 사금고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재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특정인이 많은 지분을 가져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막기 위한 게 은산분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은산분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 그 특정인이 산업자본일 때는 조금 더 강화된 주제인 거죠. 뭐냐?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밖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는 아마 지금 얼마더라? 8%인가 10%까지 아마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의결권 있는 거는 4% 이상 못 가지는 거. 그거는 이제 산업자본에 대해서 한 것. 그래서 은산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이 원칙을 우리가 그 전두환 이 대통령을 당시에 생겼어요. 사실 은산분리를 성문법으로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미국이에요. 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공황을 거치면서 은행법, 그 다음에 은행지주회사법이 나오면서 은행지주회사법에 은산분리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게 없다가 왜 없었냐? 뭐 은행업이라는 게 그다지 큰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5.16 쿠데타 이후에 다 국유화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전두환 시절에 와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재벌한테 들어가겠다 해서 은산분리를 은행법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쭉 지켜서 지금까지 왔고, 그나마 그래서 은행들이 재벌 수중에 안 들어갔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 내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입법을 시도를 했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MB 때 이 은행법을 일부 완화시켰었어요. 지분율 규정을 좀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은행지주회사법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깨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MB를 매우 싫어했던 박근혜 정부가 그걸 되돌렸어요, 사실 들어와서. 그래서 더 강화시켜 놓고는 나중에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그걸 풀겠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산이 됐었고, 그랬더니 금융위원회에서 한 게 뭐냐면은 은행법 범위 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그러면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들어온 것이 카카오뱅크하고 KT가 지분을 일부 가지는 카카오뱅크, 카뱅, K뱅크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보면은 지금 실질적인 돈은 출자는 카카오하고 KT가 제일 많이 했지만 4% 룰 때문에 의결권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은행들이에요.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니고 한국투자증권 한투라는 데고, 그다음에 K뱅크는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주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의결권은 4% 제한돼 있지만은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카카오 쪽에서 사장이 한 명 나와 있고 한투에서 한 명이 나와 있어 공동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고, 작년에 그래서 두 개가 들어왔는데 카뱅은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카뱅은 지금 자본 확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카뱅 같은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쯤에 아마 상장할 수 있다. 상장을 하게 되면 파블릭 머니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을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카뱅이 자본을 유치하는데 어려워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고, 첫 번째요. 두 번째 이제 K뱅이 문제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BIS 규제 같은 걸 해요.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일정한 거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대출을 해주면은, 그죠? 대출을 해주면 이제 위험자산 평가가 되면은 그 위험자산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10% 뭐 10몇 % 이상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확충하고 같이 가야 돼요. 대출 늘리는 게.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늘리면서도 기존 주주들이 돈을 계속 출자를 더하면서 맞춰서 쭉 가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K뱅크보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규모가 한 4-5배 더 커요. 그런데도 자본 확충을 쭉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K뱅크는 장사가 안 되니까 기존 주주들이 돈을 더 안 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 확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BIS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못 하게 되면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조금 늘려서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K뱅크 자체는 존립 가능할까라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게 이제 지금 1년 동안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행해서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금융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K뱅크를 위해서라도 예외적으로 자본 확충을, 지금 자본금을 더 내려고 하는 것은 KT밖에 없어 보이니까 K뱅크 생각해서라도 은산분리 완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을 4%가 아니고 의결권을 25%는 박영선 의원안이고요. 그건 미국이 은행지주회사법에서 은산분리가 산업자본이 25% 맥시멈, 그렇지만 일대자본은 금융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박영선 의원이 그 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정재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안은 33%에서 50%까지 허용해 주자. 그래서 은산분리를 완화가 아니고 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3에서 50%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는 건데,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그 은산분리 완화를 안 하겠다고 했었고요. 민주당도 그 전에 자기들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하루아침에 이제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은행법을 손대는 게 아니고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만 특례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례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은산분리 완화 때는 안 하겠다는 그 공약하고 배치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쟁이 하나 벌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전반적인 좀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성인 교수님,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K뱅크를 살리려고 이걸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거는 K뱅크 살리려고 금융위가 자기들 인가 잘못 내준 걸 숨기려고 그것까지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러는 거는 K뱅크 하나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 또 지금 드러났지만은 K뱅크 같은 경우에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급사항이 5년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KT가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어서 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공정이 금융위가 다. 그러니까 K뱅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뭐 K뱅크든 뭐든 카카오뱅크 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와서 생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카카오뱅크가 잘했다 그랬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잘한 건 뭐냐? 가계 신용대출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올 상반기에 가계 신용대출 정체의 45%가 카뱅이 한 거예요. 우리 시중은행 10개가 있는데 걔네들 합친 것만 혼자서 다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간편하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금융당국이 도와준 거예요. 시중은행들은 가계 신용대출 자제하라고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카뱅하고 K뱅에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카뱅이 대부분 먹고 K뱅은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K뱅은 지금 어려워진 거고요. 자,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느 나라나 보나 대부분 소비자 금융을 하는 거예요. 기업 대출이라는 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을 하게 되는데, 자, 소비자 금융시장이 우리 지금 소비자 금융시장을 달리 말하면 가계부채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많다고 난리고 주택담보대출 다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확 늘어났어요.
신용대출 늘었다고 이것도 규제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금융시장이 더 이상 클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새로 뭐가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새로 K뱅크든 제3의가 뭐가 들어와도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금융이나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모를까?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K뱅크하고 제3의 뭐가 들어와도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들이 망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죠. 얘들을 살려서 인수할 수 있는 거는 삼성하고 SK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삼성하고 SK가 인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소비자 금융으로는 이거 안 된다. 기업 금융을 우리한테 풀어주면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삼성 계열사 하청업체 다 삼성은행, SK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재벌이 은행을 쉽게 가져가서 자기들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산업 우리 발전하겠어요? 만약에 재벌이 은행까지 그렇게 가져버리면은 한국에서 재벌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돼요. 일감 몰아주기 돈 빼돌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쉽게 외국에 돈 다 빼돌릴 수 있어요. 은행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거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말 정말 좋은 의도를 그렇게 왜곡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 의도는 무식을 해서 그렇든, 착해서 그렇든, 하여튼 의도는 그렇지만은 내가 말한 이야기가 그럴듯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큰 리스크는 이렇게 큰데, 베네핏이 뭐냐? 이야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금융산업 발전 그래요?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에요. 은산분리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제일 먼저 생긴 게 미국이에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생기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성문법적으로 은산분리를 하는 게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줄 때. 은산분리를 철저히 지키는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산업이 가장 발전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또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요.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금융산업 발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도 연설문을 제가 쓴 사람 그런 내용을 준 청와대 참모를 문책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잘못된 내용을 대통령 연설을 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알리페이 비슷한 그런 걸 보고 완전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인터넷 전문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 기업이 이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급 결제 수단이에요. 우리도 삼성페이니 다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있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연설을 해버렸어요.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거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중국이 금융산업이 발전했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알리페이를 쓰느냐, 그걸 쓰느냐? 신용카드가 발전 안 돼서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서울페이니 삼성페이 안 쓰느냐? 신용카드 써서 그래요. 신용카드 왜 쓰느냐? 신용카드 쓰면 소비자 혜택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발전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걸 보면은 한국이 신용카드 훨씬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퍼스널 체크 쓰는 사람도 많아요. 신용카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나요? 금융이? 그건 기술 발전 단계라는 것이 기존의 기술을 많이 쓰고 있으면 신기술 들어오는 게 늦어지고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 신기술이 빨리 들어가는 이른바 개구리처럼 뛰는 립프로깅 효과가 있어서 생기는 것 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유선전화 안 하고 무선전화 막 벌었어요. 우리보다 통신이 엄청 발달한 나라들인가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금융혁신이 일어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서 올 수 있는 베네핏은 거의 없어 보이고 잠재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큰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이 혁신 1호 공약처럼 추진한다는 거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의원들이 개떼처럼 일어나서 찬성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너무나 좀 충격을 받았고 이게 정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재벌 개혁을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라 반재벌 개혁을 친재벌 규제 혁신이 일어나는 걸 막는 게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 민영화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무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 정기국회에서 오히려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재벌 개혁을 푸시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악법들을 만든 걸 막는 데 중점을 둬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지금 시민사회에서 많이들 사실 하고 있습니다.